인터넷 뱅킹이나 정부 사이트 접속 등에 반드시 공인 인증서를 써야 했던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이 공인 인증서 말고 다른 걸 써도 된다는 거죠. 전자서명에 다양한 인증 방식을 써도 된다로 법이 바뀐 겁니다. 이 공인인증서가 결코 전자서명의 유일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인사이트연구소 김덕진 부소장 나오셨습니다. 자, 우선 바뀐 법 내용을 좀 정확하게 살펴볼까요? 일단은 이게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라고 할 때 오해가 두 가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 있는 인증서 못 쓰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두 번째로 또 공인인증서 자체에 공인이 빠지는 이런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월한 법적 효력이 폐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2014년, 15년에도 공인인증서를 과거엔 의무적으로 썼어야 됐는데 의무적으로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건 이미 2014년, 15년에 통과가 됐어요. 그랬는데도 공인이 붙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정부에서 인정해준 유일한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그럼 아예 이름에 공인을 빼고 인증서다. 그러면 다른 인증서와 비슷하게 똑같이 동등한 효력을 갖게 된다라는 게 이번 전자서명법의 개정안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도 이거를 좀 알아보면서 깜짝 놀란 게 공인인증서가 뭔가 좀 독보적인 그런 거인 줄 알았는데 그냥 전자서명 방식 중에 하나가 됐어요. 처음 맞습니다. 만들어질 때는 이제 가장 좋은 전자서명 방식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자서명이 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자서명이란 어떤 건가요? 전자서명은요,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온라인상에서의 인간 보장.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처음에 인터넷이 생겼을 때, 99년도 이럴 때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을 빠르게 보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뭔가 온라인도 오프라인처럼 비슷하게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때 보니까 서류 같은 거를 띄거나 여러 가지 할 때 인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인증으로 만든 것이 전자서명입니다. 그 전자서명은 지금 이미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게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게 역시 인터넷 뱅킹이나 은행이실 거예요. 근데 그 외에도 우리가 뭐 인터넷으로 주민등록 등본을 뗀다든지 여러 가지 서류를 쓸 때도 이 전자서명을 쓰고 있고요. 또 기업에서는 기업의 어떤 거래뿐만 아니라 정부 사이트에 입찰을 하거나 혹은 이런 데서도 쓰게 되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아마도 제일 힘드신 일 중에 하나일 텐데 연말정산을 하거나 여러 가지 세금을 신고할 때 이런 다양한 방식에서 이미 이 공인된, 기존에는 공인이 됐었던 이 인증서, 즉 전자서명 방식을 쓰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군요. 제가 이제 그 인터넷상에서 어떤 기관이라든지 뭐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내가 나다. 맞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돈을 낸 거다. 맞습니다. 이런 거를 할 때 이제 서명을 사실은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도장 대신 저걸로 해준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좀 그 전자서명의 종류를 봤어요. 이미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쓰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앱 인증, 생체 인증, 분산 신원 인증 이 세 가지가 앞으로 주요한 새로운 방식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앱 인증은요. 최근에 그 인터넷 전문 은행이나 여러 가지 결제를 하시는 분들이 스마트폰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기존에는 우리가 공인인증서 기반의 컴퓨터에 뭐 액티브엑스나 여러 가지가 깔려 있는 상황에서 복잡한 비밀번호를 넣었던 게 과거 방식으로 치면 일단 앱 인증은 여러 가지 은행 앱이나 결제하는 앱 자체의 인증 방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한데요. 예를 들면은 뭐 6자리 간편 결제 번호를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나의 여러 가지 신원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이 앱 인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생체 인증. 생체는 정말 우리의 모든 바이오 정보를 쓰는 거예요. 뭐 제일 쉬운 게 지문 인증, 아니면은 홍채 인증, 안면 인증처럼 스마트폰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기기.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별도의 기기가 필요했는데 스마트폰에는 지문 인증도 되고 안면 인식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는 방식이 생체 인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이 어려운 저 세 번째는 어떤 건가요? 분산 신원 인증은 지금 연구되고 있는 건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블록체인 아시죠? 우리가 보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코인 외에 블록체인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블록체인 기반의 신원 인증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건 계속 개발 중인데 아직은 실용화는 조금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안정성 있는 또 다른 방식으로 지금 연구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러니까 공인인증서가 앞에 말씀하신 세 가지 이런 것들보다 못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희 공인인증서를 쓸 때 숫자, 기호, 뭐 문자 이런 거를 결합을 해서 여러 개의 비밀번호를 누르니까 왠지 안전하게 느껴진 반면
이 앱 인증 같은 경우에는 숫자만 6자리 누르니까 그렇죠. 보안이 더 취약하게 느껴졌었는데 그건 아닌가 봐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공인인증서는 앞서서 계속 얘기한 것처럼 90년대 후반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졌을 때는 분명히 안정성이 높았을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그 기술은 유지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전 세계적인 표준에서 밀려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생체 인증이나 앱 인증 같은 방식은 전 세계적인 표준이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간편해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기술들은 우리랑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IT 기업이나 은행이랑 비슷한 걸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말해서 이게 문제가 크다라고 하면은 전 세계에 있는 은행이나 전 세계 쇼핑몰들이 다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 눈에는 편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아주 이제 안정성 있는 어떤 표준 기술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또 살펴봐야 될 문제가 사실은 누구나 핸드폰으로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지만 아직도 PC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통계가 하나 있는데 자, 30대의 경우에는 스마트폰 뱅킹을 사용하는 비율이 87%인데 이제 60대나 70대는 저렇게 낮아요. 그래서 공인인증서 방식도 일단 유지가 되면서 PC를 위한 인증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왜 간편 인증이 모바일 중심으로 가는지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PC를 만들어도 그것이 기존에 있던 방식보다 경쟁에서 밀리거나 아니면 기존에 안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는 이렇게 이제 법이 바뀌게 되면 PC 쪽에서도 다양한 서비스가 자발적으로 생기게 된다. 자연스럽게 경쟁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경쟁성에서 더 좋은 것들이 우리가 기반은 있으니까 그렇죠. 앞으로 더 생길 수가 있는 거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